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보험주가 아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투자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미래에셋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시작부터 핵심적인 차이점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파는 그런 전통적인 보험사가 아니에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본질은 고객의 자산을 굴려주고 관리해주는 하나의 정교한 자산관리 플랫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미래에셋 생명을 제대로 보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쪽의 이야기, 즉 강세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이 미래에셋 생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새로운 회계 기준에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독특한 사업 모델. 둘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공격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이 강력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동력, 사업 모델의 독창성입니다. 이 수익 구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전체 매출에서 우리가 아는 그 보험 영업으로 버는 돈은 20%가 채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이 전부 투자 영업, 그러니까 자산 운용해주고 받는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보험사 탈을 쓴 자산운용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자산관리 중심 모델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장이 바로 변액보험 시장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이 시장의 56.1%, 절반 이상을 장악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예요. 변액보험은 투자 리스크를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된 지금 환경에서는 회사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품입니다. 말하자면 산업의 판이 바뀌는 흐름에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주 파격적인 주주 환원입니다. 회사가 최근에 무려 1,600만 주에 달하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 즉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려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주주 환원이라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1,600만 주,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의 거의 9%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만큼의 주식이 시장에서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호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현재 대주주 지분이 60%를 넘어섰고 그룹의 핵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주 대담한 시나리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통해 아예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한테 여러분 주식 지금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줄 테니 저한테 파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 그럼 주주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초대형 이벤트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투자 스토리에 과연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회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세론입니다. 즉, 미래에셋 행위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볼 건데요.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이 기업이 가진 잠재적 리스크들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세론의 가장 치명적인 근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3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나 폭락했어요. 시장을 경악시킨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였죠. 회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어닝 쇼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위험들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첫째, 이익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 둘째,
지난 5년 동안 현금 배당을 단 한 푼도 안 주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셋째, 이번 자사주 소각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수익성을 억누르는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리스크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죠.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상반된 정보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가격표부터 한번 보죠.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0.48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하면 리스크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너무 못 받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이 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주가가 6,700원대, 즉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장기적인 흐름이 꺾였다고 보고 팔거나 일단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1만 원 근처에서 일부 이익을 챙기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이겨내고 저평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장기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그때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등급은 뭘까요? 이 분석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수, 바이입니다. 네, 바로 직전 분기에 충격적인 실적 악화라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걸 압도할 만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강력한 한방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물이 바로 이 목표 주가 15,000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상당히 대담한 전망이죠.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투자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주식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달콤한 실적의 덫일까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배구조 개편의 기회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